자, 션타임의 시장 포커스 나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7년 10월 26일 현재 시간은 오전 11시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포커스 나우 통해서 전날에 있었던 시장 흐름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오늘 있을 시장 흐름에 대한 예측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오늘 발표될 경제지표 일정에 대해서 잡아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쭉 보시면 오늘은 10월 26일입니다. 자, 쭉 내려다 보시면은요, 이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오늘 8시 45분에 발표되는 유로존의 금리 결정입니다. 금리 결정. 별 3개짜리로 책정되어 있죠. 자, 오늘 있을 유럽 중앙은행 회의는 상당히 많은 세간의 이목을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앞으로 테이퍼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가 짓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라기 총재가 이제껏 계속 테이퍼링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이미 지금 유럽 경제에 대해서 강한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미 이번에 오늘 있을 통화정책회의에서 테이퍼링은 강행하기로 했던 만큼 어느 정도 사이즈 그리고 어느 정도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할 생각인지에 대한 견해가 상당히 유로와 더 나아가서 달러, 더 나아가서 해외 선물 방향성 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려보시면요, 오늘 미국의 경제지표 역시 발표됩니다. 오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는데요. 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무슨 지표죠? 바로 고용 관련 지표입니다. 고용 관련 지표,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물가지수 관련 지표는 상당히 중요한 지표들 중에 하나예요. 미국 연준이 향후 금리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그 지표다. 이미 8월 달에 있었던 FOMC 성명에서 옐런이 12월 달 금리 인상을 예고했기 때문에 이번 달, 9월 달부터 12월 달 FOMC 성명이 있기 전까지의 고용 관련 지표, 그리고 물가 상승 관련 지표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역시 달러를 움직여주기에 충분한 재료들이 이미 다 나왔네요. 오늘 상품의 무역 수지 역시 발표됩니다. 별 2개짜리고요.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랑 동시간대 발표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9시 반 역시 또 기자회견이 진행됩니다.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연설을 진행하겠죠. 자, 마리오 드라기 총재. 자, 유럽중앙은행의 총재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의 총재. 상당히 좀 잘생긴 인물이세요. 제가 상당히 마음에 들어하는, 흠모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정말 똑똑하기도 하고요. 학벌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까지 보여줬던 커리어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델이다라고도 보여지는 그런 사람이죠. 봅시다. 그래서 오늘 이 기자회견이 9시 반부터 진행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금리 결정보다 테이퍼링 사이즈와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를 얼마만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기자 간담회에서 드라기 총재의 연설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9시 반에 발표될 지표가 이 9시 반 시간대가 상당히 중요한 시간대입니다. 자, 밑으로 좀 내려보시면 11시에 주택 판매 관련 지표가 발표 예정이고요. 자, 어저께 발표되었던 신규 주택 판매 지표가 상당하게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라는 점을 따져봤을 때 마켓 워치로 엄청나게 상했어요. 마이너스 0.9%가 아니라 18.9%. 어마어마한 상승이죠. 오늘 이러한 영향 속에서 오늘 발표될 보유주택 판매 지표의 수치가 낮게 나온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오늘도 달러를 상승시키기엔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죠. 자, 먼저 5일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원유 재고 지표가 늘어나는 모습 보이면서 장중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예상보다 큰 추가적인 하락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이유를 조금 살펴보자고 한다면 어저께 25일에 발표되었던 원유 재고 지표 수치를 바라보자면요. 단순히 우리가 원유 재고량을 따져봤을 때는 마켓워치인 마이너스 2.5포인트인 거에 마이너스 2.5포인트였었는데
그러니까 재고가 줄어들 것을 예상했었는데 오히려 재고는 0.8%만큼 늘었습니다. 늘었어요. 밀리언이라는 이 M이라는 숫자는 100만을 의미하는데 100만. 그래서 0.8 100만은 80만이겠죠. 85만 재고가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거 단순히 이것만 봤을 때는 유가가 하락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조금 올려다 보시면은 가솔린 재고량 그리고 주간 원 정제유 재고가 발표된 수치를 보면은요. EIA라는 건 저게 뭐라 그랬죠? 미국의 에너지 협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IEA는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라 그래가지고 전 세계의 전 세계의 오일 에너지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IA는 미국 산하 에너지 기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간 정제유 재고 어저께 마이너스 520만 건, 그리고 가솔린 재고량 역시 마이너스 540만 배럴이 줄어들게 되면서 오히려 이 원유 재고량이 상승했다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재고가 하락했기 때문에 그 추가적인 하락폭은 막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죠? 더 추가 하락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간에 자, 하지만 아직까지도 92.50달러와 91.90달러의 박스권은 길게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11월 달에 있을 오펙회의에 관심도가 몰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방향성이 결정짓게 될 것이다. 자, 하지만 제가 저번에도 누차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12월 달 오펙 회의까지 아직까지 재료가 오일이 추가 상승할 재료가 부족한 상황인 것은 확실합니다. 자, 오일이 상승세를 이어갈 예정인 것에는 변함이 없지만, 자, 어디까지나 지금 오일이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한 차례 하락이 필수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52.50달러 기준으로 일단 한 차례 49.50달러까지 하락한 이후에 49.50에서 반등 나왔을 때 52.50 돌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 보시면은 지금 그 영국 브렌트 우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에너지 가서 브렌트 크루드 오일을 보시면은요, 브렌트 크루드 오일은 영국 브렌트 우죠? 브렌트 유, 죄송합니다. 브렌트 유죠, 브렌트 유. 자, 브렌트유 거래되는 거 보면 지금 58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크루드 오일이 52달러에서 거래되는 걸 확인했을 때 상당히 갭차가 6달러 정도가 차이가 나오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갭차예요, 사실.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오일이 지금 이 브렌트유를 따라잡기 위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장기적인 방향성이에요, 장기적인 방향성. 단기적인 방향성은 한 차례 하락을 이어갈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일에 지금 52.50달러를 돌파한다고 한다면은 바로 좀 스위칭해서 적극적인 매수 신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방향성은 상방이기 때문에. 자, 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금은 어저께 하단 추세선 결국 1272라인선 돌파하지 못하고 하단 추세선 지지선 반등받으며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 있었던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차기 연준 의장 인선에도 관심을 보이며 금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3분 달러 동향에서 잡아드렸다시피 달러는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달러가 상승하는 모습 속에서 금이 추가 하락이 예상되고 있고요. 또 연준 의장 후보로 지금 유력한 후보로 존 테일러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뉴스와 함께 미국의 단기 채권 가격이 하락 중에 있습니다. 보시면 단기 채권은 지금 장중 어저께 계속 지속적인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금은요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갈 예정인데 그 기준은 바로 추세선 저항선이 된다. 추세선 저항선에서 다시 하락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재매도 원하시는 분들은요 1284라인선 매도 진입 대응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하락했을 경우에 1272라인선 뚫으면서 1250라인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도 대응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유로 보도록 하죠. 자, 유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깃발 행보를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있을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에 많은 지금 투자 심리가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9시 반 기준으로 유로가 참 이상하게 움직여줄 거예요. 오늘 있을 회의에서 중요한 점은 국채 매입 자산 규모를 월 600억 유로에서 300억 유로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테이퍼링이 실시된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길게 보시면은 이미 유로는요. 이번 6월 달부터 6월 달 드라기 총재가 유럽 경제에 강한 자신감을 표출했던 그 순간부터 테이퍼링의 기대 심리는 유로에 지속적으로 반영되어 있었다라는 게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이미 오늘 테이퍼링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미 시장은 알고 미리 대응했다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유럽 통화정책회의 이후에 한 차례 더 추가적인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 반전하며 이번에 1.17 라인 뚫고 1.16 라인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양적 완화 사이즈는 줄어든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금리는 추가적으로 9개월 더 연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습 속에서 더 추가적인 하락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자, 유로는요 1.188 라인에서 매도 대응하도록 하죠. 다음 S&P는 어저께 기업 실적 하락으로 인한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기업들의 실적에 하락했는데요. 자, 기업들의 실적 기대치가 S&P에 많이 반영되었는데 이 부분들은 실망감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 추가 상승할 재료가 부족함에 따라서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계속 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매수 최선 이탈했는데요. 아직까지는 2540 라인은 지지되고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도 진입 신호는 드리지 않도록 하고요. 오히려 2540 라인에서 뚫리면요. 그대로 밑으로 2500 라인까지 약 200T가량 더 추가 하락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확실하게 2540 라인 뚫었을 때 매도 신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기 연준 의장 인선이 또 하나의 방향성 자료가 될 것입니다. 지금 강력한 의장 후보로 존 B 테일러가 인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매파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증시 하락이 더욱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자, S&P는요 매도 대응 이어가도록 할 텐데 2540 라인에서 뚫렸을 때 대응하도록 하죠. 정리하겠습니다. 자, 5일은 지속적으로 52.50달러 매도 대응 이어가겠습니다. 49.50달러까지 매도 대응. 자, 금은요 1284 라인선 매도 대응하겠습니다. 자, 유로는요 1.188 라인에서 매도 대응하시고요. S&P는요 추가 추세 신호 대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장 폭스 나오는 여기까지.